여러분, 한국에서 보낸 물건 때문에 런던 기숙사가 초토화되었다면 믿어지시겠어요? 외롭고 힘들었던 유학생활. 그런데 뜻밖의 물건 하나가 친구들을 끌어모았어요. 한국의 작은 온기들이 어떻게 런던을 뒤흔들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런던에서 유학 중인 지연이라고 해요. 런던에 도착한 첫날, 공항 문을 나서자마자 얼음장 같은 바람이 제 뺨을 때렸어요. 영화에서 보던 런던은 세련되고 화려한 도시였는데 제가 마주한 현실은 잿빛 하늘과 축축한 공기뿐이었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마치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두근거리던 마음은 어느새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뀌었답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말이에요.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방은 생각보다 더 작고 차가웠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폴라로이드 사진과 작은 소품들을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지만 그게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했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바깥 풍경은 그저 회색빛 건물들 뿐이었어요. 해가 짧아 오후 4시만 되면 금세 어두워졌고 어둠이 내 마음까지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첫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했죠. 출국 전날 밤, 엄마는 내 짐을 꼼꼼히 챙겨주며 런던에서 감기 걸리지 말고 음식 가려 먹지 말고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라고 당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약간 귀찮기도 했지만 지금 이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그리워졌어요.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니 한국은 아침이었어요. 가족들은 아마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테지만 저는 차마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제가 힘들다는 걸 알면 걱정할 테니까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첫 수업을 들으러 학교에 갔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은 335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애써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지만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자마자 절망했어요. 학생들은 막힘없이 답을 주고받았지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머릿속에서는 문장이 떠오르는데 그걸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질문 자체를 놓치는 날이 많아졌어요. 수업 도중 교수님이 제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을 때 저는 얼어붙었어요. 내가 이해한 내용을 영어로 설명하려고 했지만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교수님은 친절하게 괜찮다며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했지만 그 순간 저는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힌 것 같아 숨이 막혔어요. 결국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며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학생에게 질문을 넘겼어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쇼윈도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어요. 자신감 없는 초라한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한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왔는데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에 갑자기 목이 메어왔어요.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학교 시스템을 익히고 도서관 이용법을 배우고 수업 시간표를 확인하느라 바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외로움은 가시지 않았어요. 학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마다 내 옆자리에는 항상 빈 의자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혼자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음식도 저에게는 큰 문제였어요. 학교 식당에서는 차가운 샐러드와 버터가 잔뜩 발린 빵이 나왔어요. 따뜻한 국과 밥을 먹던 내게 그런 음식은 고문이나 다름없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억지로라도 먹어보려 했지만 금방 질려버렸거든요. 배가 고픈데도 먹고 싶은 게 없었고 결국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아졌죠. 런던에 한 식당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한번 가고는 다시 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기숙사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한국에서는 별 생각 없이 먹던 라면이 여기서는 갑자기 보물처럼 느껴졌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이런 작은 것에도 눈물이 나다니.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흘러내리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라면을 먹으며 울고 있는데 문득 한국의 가족들과 함께했던 식사 시간이 떠올랐어요. 엄마의 된장찌개, 아빠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주말에 함께 먹던 삼겹살.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그리운 날이었어요.
날씨마저도 저를 더욱 힘들게 했어요. 런던의 겨울은 한국과 달랐어요. 해가 거의 없었고 습한 공기 때문에 옷을 몇 겹씩 껴입어도 뼛속까지 한기가 스며들었어요. 기숙사 난방은 형편없었고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도 발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새벽마다 한기가 몸을 타고 올라와 잠에서 깨곤 했어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써도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의 따뜻한 온돌이 그립다는 생각이 맴돌았어요. 어느 날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나왔어요.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였어요. 열어보니 엄마가 출국 전에 몰래 넣어둔 가족 사진이었죠. 지난 여름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엄마, 아빠, 동생, 그리고 저. 사진 속에 네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고 한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음은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울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엄마가 사진을 넣어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보내준 택배 상자가 도착했어요. 박스를 열자 익숙한 한국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 라면, 즉석 미역국, 고추장, 그리고 노란 포장의 핫팩. 엄마가 직접 써준 손편지도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택배 속 핫팩을 하나 꺼내 손에 꼭 쥐었어요. 따뜻한 기운이 손끝부터 퍼지면서 엄마가 내 손을 감싸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본 룸메이트 엘리가 궁금한 듯 다가왔죠. 엘리는 내게 핫팩이 무엇인지 물었고 나는 간단히 설명해줬어요. 엘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핫팩을 흔들어 보더니 몇 초 후 따뜻해진 걸 느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마법 같은 일 같다며 핫팩을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날 이후 엘리는 매일같이 핫팩을 찾았어요. 그러다 결국 기숙사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기 시작했죠. 며칠 후 기숙사 복도를 지나가는데 낯선 학생이 나를 불러 세웠어요. 혹시 내가 핫팩 나눠준다는 한국 친구냐고 말이에요. 핫팩은 예상보다 더 큰 인기를 끌었고 덕분에 기숙사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한국 문화 알리기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한 번은 기숙사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니까 매콤한 스프 향이 퍼졌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학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어요.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자 엘리와 소피, 루카스가 서 있었어요. 그들은 라면 냄새에 이끌려온 것이었죠. 궁금해하는 친구들에게 나는 라면을 하나 더 끓여줬어요. 젓가락을 어설프게 쥔 친구들은 면을 한 입 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며 라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매운맛에 물을 마시면서도 끊임없이 라면을 먹었답니다. 그렇게 친구들은 라면의 매력에 빠졌어요. 몇 주 후 엘리는 슈퍼마켓에서 한국 라면을 찾아다녔고 소피는 이제 라면을 더 이상 맵지 않게 먹는 법을 터득했다면서 자랑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김을 먹고 있는데 루카스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왜 종이를 먹고 있냐고 말이죠. 나는 웃으며 김이 무엇인지 설명해 줬어요. 루카스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김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어요. 그러더니 몇 번 씹어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이 생각보다 너무 맛있다고 짭짤하고 고소하다면서 연신 김을 입에 넣었어요. 그날 이후 루카스는 김을 엄청 좋아하게 됐어요. 어느 날은 김을 꺼내 먹고 있는데 루카스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김이 더 있냐고 묻더라고요. 마트에서 김을 찾으려고 했는데 없었다면서요. 그렇게 작은 관심이 쌓여 이제는 친구들이 먼저 한국 음식을 찾고 한국 문화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런던의 겨울은 여전히 춥고 으렸지만 내 방은 이제 한국의 온기와 친구들의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런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질 무렵 나는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요리를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기숙사 친구들이 나를 따라다니며 오늘은 뭐 먹을 거냐고 묻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기숙사 공용주방에서 간단하게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먹고 있었어요. 팬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김치와 밥이 섞이면서 구수한 냄새가 퍼졌고 계란 프라이까지 얹어 완성된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 뭘 만든 거냐고 냄새가 너무 좋다면서 뒤에서 엘리가 말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돌아보니 엘리와 소피,
루카스가 주방 입구에서 두 눈을 반짝이며 서 있었어요. 나는 김치볶음밥을 한 입 뜨며 이건 김치볶음밥이라는 한국 음식이고 밥이랑 김치랑 같이 볶아서 만든 음식이라며 설명해 주었죠. 김치를 넣은 음식이라고 하니까 너무 매운 음식이 아닌지 약간의 경계의 눈빛을 보냈어요. 지난번 라면 챌린지 이후로 매운맛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친구들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 맵긴 한데 그렇게 심한 매운맛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루카스가 젓가락을 들고 한 입 먹어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김치볶음밥이 너무 맛있다며 말이에요. 그러면서 김치볶음밥은 그냥 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음식이라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엘리와 소피도 한 입씩 먹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새로운 맛을 본 친구들은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음식 데이를 가지기로 했어요. 기숙사 주방에서 함께 요리를 하고 내가 레시피를 알려주면 친구들이 따라하면서 점점 한국 요리에 익숙해져 갔어요. 한 번은 떡볶이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나는 엄마가 보내준 고추장과 떡을 꺼내 준비했고 친구들은 신기한 듯 떡을 만져보며 처음 보는 식감이라고 말했죠. 소스를 만들기 위해 고추장을 한 숟갈 넣었을 때 소피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했어요. 빨간 비주얼이 너무 매울 것 같아 보인다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맞냐고 말이에요. 나는 웃으며 설탕과 간장을 넣어 맛을 조절했고 국물이 걸쭉해질 때쯤 떡을 넣어 끓이기 시작했어요.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냄새가 퍼지자 친구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숟가락을 들었어요. 루카스가 먼저 한 입 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맵긴 하지만 멈출 수 없는 맛이라고 말했어요. 소피는 우유를 마시면서도 계속 젓가락을 가져갔고 엘리는 약간 중독성 있는 맛이라며 신나게 먹었어요. 그날 이후로 친구들은 마트에 갈 때마다 저에게 고추장 좀 사다 줄 수 있는지 묻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엘리는 한국 식재료를 파는 온라인 쇼핑몰까지 찾아내서 고추장과 김치를 주문하기까지 했죠. 이 모든 변화는 내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기숙사 생활이 처음보다 훨씬 편안해졌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우리는 식사 시간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런던 시내를 구경하다가 한국 식품점을 발견했는데 친구들은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먼저 들어가자고 할 정도였어요. 그곳에서 엘리는 고추장을, 소피는 김치를, 루카스는 김을 샀어요. 그들의 장바구니를 보며 너희들도 한국인이 다 된 것 같다며 웃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이방인이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물론 가끔은 여전히 한국이 그립고 가족들이 보고 싶지만 이제는 여기서도 내가 있을 자리가 생겼다는 기분이었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문화도 자연스럽게 친구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어요. 어느 날은 방에서 쉬고 있는데 복도에서 블랙핑크 노래가 크게 들렸어요. 문을 열고 나가 보니 소피와 엘리가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뭐 보고 있냐고 물으니 소피가 웃으며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친구들은 블랙핑크 춤 연습하고 있었다며 저도 같이 하고 싶은지 물었죠. 저는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평소 춤에는 관심이 없던 친구들이었는데 어느새 K-팝에 푹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기숙사 공용 라운지에서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안무를 따라해보며 한바탕 웃었어요. 춤을 추다 보니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즐거워지기 시작했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K-팝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는데 이곳에서 오히려 더 한국 문화에 애정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엘리가 내 방에 와서 진지하게 한국 드라마를 추천해달라고 물었어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사랑의 불시착을 추천해줬어요. 며칠 뒤 엘리는 흥분한 얼굴로 방에 찾아와서 드라마를 너무 감명 깊게 봤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처음 런던에 왔을 때 나는 혼자였죠. 모든 것이 낯설었고 한국이 너무 그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걸 느꼈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그들도 한국을 알아가고 또 좋아하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우리는 기숙사 라운지에서 한국 전통 놀이를 해보기로 했어요. 내가 어릴 때 명절이면
가족들과 하던 윷놀이를 준비했고 친구들은 처음 보는 나무 윷을 신기해하며 만져보았어요. 주사위랑 전혀 다르게 생겼다며 이게 대체 뭔지 말이에요. 저는 이건 윷이라고 던져서 나온 모양에 따라 말을 움직이는 거라고 놀이 방법을 설명해줬어요. 게임이 시작되자 친구들은 점점 몰입하기 시작했죠. 특히 루카스는 윷을 던질 때마다 기합을 넣으며 제발 윷이나 뭐 나오라고 외쳤고 소피는 말을 잘못 움직였다가 팀원들에게 거기가 아니라고 장난스럽게 혼나기도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단순히 음식과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의 놀이와 문화를 함께 즐기며 더 가까워졌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 때문에 거리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친구들은 종종 한국말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고 나는 간단한 인사말부터 가르쳐 주었어요. 엘리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배워서 항상 쓰려고 노력했고 루카스는 맛있다와 짱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어요. 우리의 우정은 점점 깊어졌고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것이 내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친구들과 나누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그들도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져 있었어요. 소피는 한국 화장품을 사기 시작했고 엘리는 한국 패션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루카스는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어요. 어느 날 기숙사에서 국제문화축제가 열렸어요. 각 나라 학생들이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였죠. 나는 망설였지만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한국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준비했어요. 김밥, 떡볶이, 그리고 라면을 준비했고 빠질 수 없는 K-팝 음악을 틀었답니다. 핫팩과 한글 이름 써주기 행사도 준비했어요. 축제 당일 우리 부스는 예상보다 훨씬 인기가 많았어요. 많은 학생들이 한국 음식을 맛보고 싶어 했고 한글로 이름을 써보고 싶어 했거든요. 엘리는 김밥 만들기를 도왔고 소피는 떡볶이를 나눠주었어요. 루카스는 핫팩 사용법을 설명해 줬죠. 그들은 마치 한국인처럼 자신 있게 한국 문화를 소개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 축제 이후 우리의 한국 문화 알리기 프로젝트는 더욱 확장되었어요. 학교 내에서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한국 문화 동아리를 만들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모임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한국 영화를 함께 보고 한국 떡볶이와 라면을 준비하며 루카스는 한국어로 이름을 써주고 있었죠. 기숙사 친구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우리는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함께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과 문화를 처음 접하면서 흥미를 보였고 한글로 이름을 써주는 순간은 특히 인기를 끌었어요. 축제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친구들의 관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앉아 기념사진을 찍으며 웃었어요. 친구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나도 점점 더 이곳에서 나의 자리를 찾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 런던에 왔을 때 나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가며 내가 여기서도 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즐기고 있답니다. 제 방은 이제 한국의 따뜻한 온기와 친구들의 웃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한국을 그리워할 때도 있지만 더 이상 혼자서 그리워하지 않게 된 거죠. 이곳에서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와 음식, 그리고 문화들이 나에게 새로운 가족처럼 다가왔어요. 런던의 겨울은 여전히 추운 날이 많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따뜻해지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엔 외롭고 힘들었던 런던 생활이 한국 문화 덕분에 특별한 순간들로 바뀌었어요. 저처럼 해외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만의 한국적인 것으로 따뜻함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